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개념활동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배웠던 3차 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자, 그럼 원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한 생각의 변화된 변경돼서 계속 내려왔던 변천사.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다. 사원소설이라고 하죠. 자, 사원소설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얘들이 따뜻함과 차가움, 습함과 건조함을 두면은 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물, 이거를 매우 높은 온도까지 가열했더니 열분해가 되었죠. 그랬더니 다른 물질이 생긴다는 걸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물이 기본 성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기본 성분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물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의 정면으로 의문이 제기됐다. 오류다. 라고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당겨봐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 좀 당겨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슬슬 얘가 지금 안 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물 분해 실험에 관한 얘기를 가볼 수밖에 없죠. 이게 기침이 살짝 나네. 기침이 살짝 나네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전기를 통해서 분해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실험을 통해 하다 보면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가 나오죠. 여기 요 기체가 이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산소가 나오고 하나는 수소가 나옵니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나눈다.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 성분이 될 수가 없었죠. 나누어진 얘네들은 이제 원소로서 기본 성분이 됩니다. 실험 결과 물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게 뭐냐?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소다. 엘레멘트,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엘레멘트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아톰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뭐냐? 118가지다. 이 원소들이 모여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비누는 나트륨,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금, 은, 주석, 니켈, 리튬. 휴대폰에는 다 들어가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 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에 문제가 되죠. 휴대폰 생산에 문제가 된다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만들 때 문제가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잠깐만 당겨볼게요. 이제 네 번째 가로 왔는데 우리 2차 시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시 교과 16, 17쪽이죠. 자, 원소의 불꽃 반응에 관한 얘기예요. 제멋대로 내려갔네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내려볼게요. 원소의 불꽃 반응. 자, 아까 밑에 보일지 모르겠네. 자, 원소의 불꽃 반응으로 왔습니다. 자, 원소를 태우는 거죠. 불꽃이니까. 자, 그럼 금속 원소를 불을 붙여요. 산소와 결합하겠죠, 얘가. 그래서 이 녀석이 금속 원소에 따라서 독특한 색깔의 불꽃색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불꽃 반응 네 글자를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불꽃 반응. 그러면 이제 불꽃색으로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데, 나트륨은 노란색인데, 이제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요 색깔이 나트륨도 노란색이 나와야 되는데 실험하다 보면 이런 색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트륨이 얼마만큼의 온도, 산소 공기와 많이 접촉해서 타느냐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온도냐 등등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따로 다른데 어쨌든 구리는 청록색, 자, 칼륨은 보라색, 칼슘 주황색. 사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영상으로 우리가 디지털 교과에서 봤는데 오래 기억하려면 또 어떻게 적절하게 연상법을 통해서 기억해 주라고 그랬죠. 자,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원소의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를 가볼게요. 자, 원소의 스펙트럼.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소가 불꽃 반응해 보니까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둘 다 빨간색이었어. 그래서 구별이 안 되는데 원소에 따라 선이 나타나는 위치, 선이 나타내는 위치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굵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 네 가지가 달라.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죠. 같이 이어서 붙여서 써야 되는데 자, 스펙트럼을 따로 써놨네요.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아, 이게 리튬이구나. 아, 요렇게 띠가 나타나면 리튬이고 스트론튬은 여기 두 개가 더 있구나. 위치가 다른 쪽에 또 세 개 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리튬과 스트론튬의 선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었다. 불꽃색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원소를 구별한다.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이 선 스펙트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광기를 통해서 이제 또 스펙트럼을 볼 수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각 반에 스펙트럼을 본 적이 없는 반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광기 통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1차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시를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시가 요거네요. 요것도 조금 당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화면을 좀 당겨 볼게요. 지금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원자가 누구냐? 원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원자다. 이렇게 해서 원자 여기다리다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원자는 매우 작다고 했죠. 그리고 원자의 종류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가장 작은 이제 원자가 수소인데 원자핵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심플하죠. 근데 요 놈이 가장 작은데도 얼만큼 작으냐? 봤더니 1억분의 1cm. 약 10억 개, 1억 개를 놓으면 1cm야. 10억 개가 10cm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12억 개가 12cm였죠. 어쨌든 수소 원자 1억 개가 1cm 정도니까 한 개는 1억분의 1cm 정도로 작다. 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작은 거죠. 그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 그럼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를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그래요. 원자핵.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걸 우리는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자,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그래서 중심에 있다는 핵이잖아, 핵. 이렇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정돈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원자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보면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자,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 이게 달라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플러스 전하량의 숫자에 따라서 이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정해집니다. 이게 하나 있으면 1번이고 이렇게 탄소처럼 얘가 플러스 6이면 얘는 6번 원소입니다. 그러면 6번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여기 원자핵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다르다. 중요한 거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래서 중성. 이 중성의 의미가 뭐냐면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0이다 이 뜻이야. 수업 시간에도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0이 되어서 중성이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운데 원자핵이 플러스 6이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거든. 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6개가 있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6개가 있어요. 마이너스 6을 만들어서 0을 만들 수가 있다. 총 전하량이 0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원자 번호이지만 그 6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6개의 전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아시겠죠? 이렇게 6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다 6개 전자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원자의 모형을 나타내기에 대한 정리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다가 이걸 다 그려서 넣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원자의 모형인데 만약에 리튬이다 라면 우리가 Li라는 화학식으로 씁니다. 원소 기호가. 근데 얘는 이제 플러스 3인가 봐요. 원자핵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3개 있어야 합쳐서 0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3개 있다는 표현을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3개 원자. 그럼 탄소는 6이니까 6개가 있어야 되죠. 전자가. 그렇죠?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이제 보이죠? 질소는 원자핵이 7이니까 얘는 7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려놓죠? 산소는 가운데가 플러스 8이니까 얘는 8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7, 8개. 그래서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뭐가 있느냐? 탄소는 C라는 원소 기호로, 질소는 N으로, 산소는 O로 우리가 표기합니다. 자, 이것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시간. 자, 세 번째 시간을 띄워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다. 이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세 번째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질이죠. 성질.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분자입니다.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우리는 분자다. 여기 자리는 분자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2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을 해서 분자를 이루는데, 한 개로 분자 같은, 즉 물질의 성질을 이뤄내는 것을 1원자 분자라고 그랬어요. 한 개의 원자로 분자의 특성을 낸다, 이런 얘기야. 요 숫자 1 대신에 뭐 한자로 이렇게 쓰고 한글로 이렇게 쓰고, 한자로는 단원자 분자다. 호단자 쓴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1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다 비슷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헬륨이었고 네온이었고 아르곤 정도 된다라고 교과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 이상의 원자로 된 거는 산소 분자. 그래서 산소 원자 2개로 된 걸 우리는 O2라고 합니다. 산소 기체죠. 물 분자도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가 있는데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에 산소 원자 하나가 있으면 수소 원자가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어요. 요 놈을 H라고 하고 요 큰 놈을 우리가 O라고 하니까 얘들을 쓸 때는 H2O 이렇게 씁니다. 물 분자. 자, 그래서 산소 원자가 2개가 뭉쳐서 산소 분자인 O2. 기체 성질이죠. 산소 기체통에다 넣어가지고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요놈들은 수소 2개, 산소 1개인데 얘네들끼리 뭉쳐가지고 흐르는 물을 만들 수 있어. 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분자에 관해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분자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모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로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분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소 분자, 질소 분자, 물 분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좀 이따 하고, 다른 물질이 타도록 돕는다 해서 조연성이라고 그랬어요. 성질 있다. 호흡할 때 쓴다. 질소는 공기 중에 78%를 많이 차지하죠.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지 스스로가 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고교 과정에서는 삼중결합으로 애들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대단히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물질과 결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내용을 고교 과정으로 한번 넘겨보고요. 우리는 물 한번 볼게요. 생명체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물질이죠.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 그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일 수 있다. 용매라는 거예요, 용매. 뭐 소금을 녹인다, 설탕을 녹인다, 이렇게 용매로 또 사용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뭐죠, 지금? 질소기체는 요거는 이제 과자 봉다리에다 하는 거고, 요 놈은 뭐냐 이 말이야. 공기보다 무거운데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자,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는 자, 이산화탄소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가운데 탄소가 하나 있어요. C가. 그리고 양쪽에 산소가 이게 붙어 있습니다. 산소. O가 있어요. 걔는 CO2라고 그래요. 근데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기체가 이렇게 발생되면 밑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스님 설명할 때 만약에 높은 산꼭대기 호수가 있었다. 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진 나서 이 호수에 균열이 발생되면서 여기 CO2가 나왔다. 여기 이제 화산 호수인데 이 CO2가 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서 마을로 가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덮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기보다 무겁구나. 그럼 얘들은 가라앉는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인 드라이 아이스라고 그랬어요. 얘는 대기압, 일반 1기압에서 승화한다. 승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얼어붙은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과서에 나와있던 4개만 살펴봤어요. 더 있죠. 교과서에는. 자, 그러면 분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분자의 구성. 자, 분자의 구성을 살펴볼게요. 수소 원자 2개다. H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소 원자 2개. 그럼 H2 이렇게 수소 기체 분자 이렇게 수소 분자를 이렇게 씁니다. 메테인은 탄소 원자 얘가 C입니다. C 탄소 원자 1개 하고요. 수소 원자 4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수소예요. 탄소와 수소니까 얘는 CH4가 됩니다. 메테인은 CH4. 수소는 H2. 아시겠죠? 자, 이산화탄소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얘가 C고 얘가 O니까 얘는 CO2가 됩니다.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놈은 질소 원자 1개 N인데요. 여기는 수소 원자 3개입니다. H가 이렇게 3개 붙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가 NH3라고 합니다. 요거 농협 아니고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아시겠죠? 암모니아다. 자, 이제 개념 활동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로 이렇게 한번 쭉 3시간에 관한 3차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가 평가, 쪽지 시험이라든지 성취 기준 평가를 통해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성취 평가를 통해서 실력을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